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도 엄청 중요한 수치, 간 기능 상태 평가를 위한 여러 생화학 검사들의 조합인 L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업도메 피그테일 파라센테시스 PTBD를 다룬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도 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엄청 중요하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LFT 판넬을 볼게요. 일단 제일 흔하게 들리는 말이죠. OTPT. 병원에서 OTPT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AST랑 GOT 그리고 ALT, GPT. 여기서 GOT와 GOP의 약자인데요. 이것들이 뭐기에 이 수치들이 오르면 간 손상을 의미한다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들은 간에 있는 효소예요. 근데 간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효소들이 간에 있어야 할 이 효소들이 혈액 중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피검사를 했는데 OTPT가 높다. 이거는 간 효소가 혈액 중에 많아졌구나. 아, 그러면은 간이 손상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간 검사도 심장이나 골격의 손상 시에도 효소가 방출이 될 수 있어서 간 손상만 나타내는 검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검사이죠. 간 손상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약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간염, 뭐 비형간염, C형간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시고 지방간 때문에도 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 수치라면 약물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음 거를 밑으로 일단 볼게요. 이 다음은 GGT. 이거는 감마글루타밀 전이 효소. 이거는 간세포 내에 쓸개간에서 존재하는 효소인데요. 이 다음에 설명드린 ALT와도 함께 쓸개즙 배설 장애를 판단하는데 사용돼요. 술을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ALP. 이거는 간세포 내에 쓸개간에 존재하는 효소로 주로 쓸개즙 배설 장애에서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엄청 유의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간 이외에 뼈에서도 많이 존재해서 뼈 질환에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은 별이 5개. 이거는 엄청 중요한 빌리루빈을 볼게요. 추이를 많이 지켜보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빌리루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우리가 피 중에서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면 이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빌리루빈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담즙 형태로 해서 담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십이지장을 통해서 배변으로 나옵니다. 이 수치가 오른다는 거는 빌리루빈이 많이 생성되는 상황, 뭐 적혈구가 막 깨지는, 피가 깨지는 용혈이라고 부르죠. 뭐 그런 상황이 오거나 나와야 하는 빌리루빈이 어딘가가 막히거나 좁아져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파고들면 엄청 많습니다.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장을 통해서 대변을 배출이 되기 때문에 대변이 갈색인 거예요.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다 보면은 빌리루빈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색소가 몸에 배다 보니 황달이 생기고 소양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총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이 있죠. 총 빌리루빈을 간접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을 합친 거예요. 감담도 질환의 지표가 되겠죠? 뭐 일단은 간접 빌리루빈이 오르는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용혈성 빈혈 아니면 체질성 황달이 심한 경우에 나오는 거고, 직접 빌리루빈은 쓸개관이 폐쇄되는 질환에서 상승이 되는데, 폐쇄되는 황달을 폐쇄황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보는 수치죠. 어느 곳이 폐쇄되었다 하면은 이 수치를 봐야겠구나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수치가 높다, 어느 곳이 폐쇄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희 병동은 암병동이다 보니까 암의 전이로 의해서 막히는 구간이 있다 보니 이 폐쇄 황달이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최다 질문이죠. 제가 간 수치는 괜찮은데 빌리루빈이 올랐다고 하네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분들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빨간피도 생명을 다하면 죽어서 대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곳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은 그게 몸에서 쌓이면서 높아지는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즉 OTPT, 흔히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간 수치이기도 하죠. 이거는 정상인데 빌리루빈만 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좁아지거나 막힌 곳을 넓혀야 하니까 이것저것 시술을 어레인지 하는데요. PTBD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시술이 잘 되면은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지면서 황달이나 소양감이 감소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밑에 검사들은 간이 단백질 합성, 포도당 및 기타 탄수화물, 지질, 약물 대사를 담당하는 주요 장기이다 보니 간 기능 검사를 볼 때 추가해서 여기 있는 검사들을 꼭 봅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인, 알부민, 콜레스테롤. 이게 LFT 판넬에 그래서 포함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프로틴, 단백질이죠. 일정 부분은 우리 몸의 근육에 쓰이고 남은 거는 간으로 보내져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운동하신다고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과다하면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단백질 분해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요산이 쌓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그 밑에 엄청 중요한 알부민, 이거는 제가 파라센테시스 인계 및 간호 기록이라는 제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는 알부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설명하자면 길고 하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총 콜레스테롤이에요. 고지혈증을 진단할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봅니다. 막 학생 때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총 콜레스테롤은 적정 수준을 잘 유지를 해야 해요. 이거는 감담독의 질환이 있을 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있는 거고요. 간략하게 LFT 판넬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 검사들 중에서 OTPT와 빌리루빈, 알부민 수치 엄청 병원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보통 OTPT가 높은 경우에는 간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고민하고, 간호사는 환자가 최근에 먹은 약을 조사하거나 안 먹던 음식을 먹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약에 의한 간 손상, 이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빌리루빈이 높다면 어떤 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히진 않았는지 보기 위해서 보통 초음파나 CT를 어레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레인지에서 좁아진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넓히기 위한 시술, 그래서 이 빌리루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을 꽂아서 빼거든요. 이게 바로 PTBD인데 이런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알부민 엄청 중요한데요. 이거는 보통 식이량이 회복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어요.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알부민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LFT를 간단하게 다뤄보았고요. 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있고 방대한 내용 중에 꼭 중요한 내용만 다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안녕!